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계속해서 논란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본인은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을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어제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이 문제를 자기랑 연결시켜서 공격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명진 스님의 입장을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박형준 씨가 지금 얼마나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MB 사찰의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인 명진 스님은 벤틀리 타고 술 마시러 간다, 이게 국정원의 작품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평판을 떨어뜨려서 타격을 주려고 한 거고, 신자들에게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런 개인의 삶을 국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저렇게 아예 말살시켜버리려고 했던 게 지난 MB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바로 박형준 씨였죠. 박형준 씨는 당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명진 스님의 승적 박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승적 박탈은 국정원의 공작으로 이뤄졌고, 여기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고, 여기에 박형준 씨가 연루돼 있다는 게 명진 스님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티즌들 또한 문제가 많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냐? 국민의힘 대단하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냐? 박형준은 이명박의 아바타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국정원의 민간 사찰의 모든 진상을 드러내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얼마나 여태까지 분노스럽고 허탈한 삶을 살아오셨겠습니까? 이후로 이동영의 정면 승부에도 출연해서 조금만 허투루 살았으면 국정원에 찢겨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터무니없는 수사와 기소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조금만 허투루 살았더라면 검찰에 찢겨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검찰의 한 사건 두 공소장이라는 해괴망측한 짓도 벌이면서 조국 전 장관을 난도질해댔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언론 매체, 보수단체를 통한 반명진 분위기 조성 병행, 이 패턴을 보면 똑같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사이버 공격도 어마어마하죠. 명진의 음주 및 여러가지 부조리 행태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로 취약점 발굴,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서 했던 사찰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박형준 씨가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진 스님은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승 원장이 2009년에 총무원장이 되면서 박형준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들고 11월 2일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서 당시 안상수, 자승, 김영국, 좌파주지 강남 부자절에 있는 걸 놔두면 안 된다. 저걸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명진 스님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자 명진 스님이 자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종단 인사 문제에 대한 걸 듣고 가만히 있었냐? 컵에 물이라도 머리에 확 집어 던져버리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박형준과 자승이 충청도에 있는 유명 사찰 주지들을 천안에 다 모아놓고 MB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그게 기사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정무수석이 방문을 한 후에 이틀 뒤에 안상수 원내대표가 방문해서 명진 스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정무수석과 자승 원장이 만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박형준 씨가 저렇게 모른다는 건 모르는 대로 문제고, 아는데도 저렇게 잡아떼는 거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당연한 거죠. 한마디로 당, 정부, 국정원, 경찰, 검찰 다 같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씨는 이게 선거 공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찰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사찰 내용을 다 내보내라고 한 게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 걸 미리 예측하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승적이 박탈돼 있는데 저렇게 정권과 결탁해서 승적을 박탈시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표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국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저렇게 한 시민을 상대로 폭력,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건데 왜 여기엔 이렇게 관대하냐는 거죠. 최근 이다영, 이재영 등 학폭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의 폭력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네티즌들도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게 저런 자칭 보수 세력들의 민낯이다. 꼭 명예회복을 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더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정면 돌파 공세에 나선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MB정부 불법 사찰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저들의 주장은 참으로 허무맹랑하다. 이명박 정부 이전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정보 공개를 주장하며 공세 고삐를 한층 조인 것이죠.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김종민 최고위원, 신동근 최고위원, 김경엽 의원, 강선우 대변인 등이 지금 국민의힘에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더 열심히 이를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절대로 이걸 외면할 수는 없겠죠. 박형준 씨가 지금 저렇게 모른다고 하면 그게 끝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로도 민주진영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검찰과 언론과 법세련 등이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다 지켜봐왔습니다. 절대로 저렇게 난 관여한 바 없고 모른다. 이거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산은 부산이지만 서울도 지금 관심은 온통 안철수로 간다고 하는데 안철수 씨도 최근에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박형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에서도 관심이 다 안철수로 흘러가고 있는데 토론회에서도 제3지대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다 안철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안철수 씨도 지금 토론회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다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퀴어 축제는 도심 밖에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토론 약체다? 이거 친문이 만든 선입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안철수 씨가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토론을 했는지 표정이 완전히 긴장해서 딱딱하게 굳고 말도 더듬고 어설프게 연습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감정 컨트롤도 저렇게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렇게 표정을 보더라도 안철수 씨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졌는데요. 끝까지 추가적인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